혀의 감각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과 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설화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이 신경들은 어디를 지나갈까요? 바로 저평골과 후두골.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치과 치료받고 나서 혀가 이상해진 적 있으신가요? 치료 후에 며칠이 지나도 혀가 얼얼하고 감각이 둔해지고 혀끝이 따끔거리거나 마치 뜨거운 국을 먹고 데인 것처럼 타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요. 처음엔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안 나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보죠. 혈액 검사도 하고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검사도 해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전부 정상이에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신경 안정제 처방해 드릴게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아픈데 검사상으로는 멀쩡하다? 이건 대체 뭐고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혀 통증이 꼭 신경이 손상돼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경이 어디선가 눌리면서 감각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크죠. 이걸 해결하려면 혀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환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패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십니다. 치과 치료 후에 이상한 혀 통증이 생긴다. 시간이 지나도 안 나아서 대학병원에 방문하고 검사에도 원인을 못 찾고 신경 안정제만 처방을 받고 하지만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몇 달, 몇 년 반복하면서 결국 지쳐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료받고 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그동안 원인을 몰라서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혀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혀 통증의 원인, 신경이 눌려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혀의 감각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과 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설화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이 신경들은 어디를 지나갈까요? 바로 저평골과 후두골,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경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평골은 두개골 중앙에 있는 뼈인데요. 3차 신경을 포함해서 여러 신경이 이 뼈에 있는 구멍을 통과합니다. 3차 신경 중에 하악신경은 저평골의 타원 구멍을 통과해요. 즉 저평골이 틀어지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3차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커지고 혀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평골이 틀어지면 바로 뒤쪽에 있는 후두골도 영향을 받습니다. 후두골은 설화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있는 곳이라서 후두골이 틀어지면 설화신경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후두골은 그 아래 경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두골이 어긋나면 경추 정렬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혀로 가는 신경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책장을 한쪽만 삐딱하게 기울인 적 있으신가요? 책장을 기울이면 안에 있는 책들도 한쪽으로 쏠리거나 틀어지면서 빠지죠.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치과 치료 중에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턱과 머리뼈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때 저평골이 미세하게 틀어지면 그 영향이 후두골과 경추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경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혀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릿한 느낌, 타는 듯한 장렬감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요? 여러분이 원리를 알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단계로 두개청골 요법을 통해서 구조를 바꾸어서 신경 압박을 해소할 수 있고요. 2단계로는 약침 치료를 통해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염증을 잡고 신경 기능 회복 능력을 쭉 올려줍니다. 첫 번째로 두개청골 요법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하는 거예요.
저평골과 후두골이 틀어지면서 신경이 눌린다면 이 구조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개천골요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평골이 틀어진 경우 3차 신경의 압박을 풀어서 혀 감각을 회복시키고, 후두골이 어긋난 경우에는 설화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정렬을 조정하고요. 경추가 틀어진 경우에는 후두골과 함께 정렬을 맞춰서 신경 흐름을 정상화합니다. 다음으로 약침 치료는 신경 회복을 촉진시키는데요. 여기에 약침 치료를 두개천골요법과 함께하면 효과가 좋아집니다. 약침은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송산된 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약침은 약물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약물이 경혈자리에 들어가서 점유 효과를 통해 주변 조직을 자극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평골 주변에 약침을 써서 3차 신경의 감각을 회복시키고, 후두골 주변의 약침으로 설화신경의 기능을 개선하고요. 경추 주변의 약침을 통해 신경 흐름을 안정화시킵니다. 이렇게 두개천골요법과 약침을 함께 진행하면 단순한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았던 혀 통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치과 치료 후에 혀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저평골, 후두골, 경추가 틀어지면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3차 신경과 설화신경이 영향을 받으면 혀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개천골요법과 약침 치료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강장렬감, 이 질환이 진통제나 안정제 혹은 영양제로 버티거나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원리를 알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제대로 치료하면 예민해졌던 내 감각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신경성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